리플과 관련해서는 6월 13일 또는 그 직전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힘먼 스피치 이메일 등 SEC 내부 문건 내용에 따라서 소송 전망과 관련한 방향성이 더 확연하게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소송의 끝자락,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리플 소송 이후 상황에 대한 관심도 역시 꽤나 높아진 모습이고, 키워드는 기업 공개, IPO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양반은 앞서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하면서 리플이 IPO를 더 빨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4월에 리플이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비공개 로드쇼 미팅을 진행한 것, 리플이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역시 IPO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강력한 수요 모멘텀이 발생할 거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리플이 IPO를 예상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던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고, 이거 진짜 조만간 IPO 관련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도 하는데, 비상장 기업이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했다라는 게 사실 빤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월가에서 로드쇼는 기업과 인수자가 잠재적인 투자자를 만나서 기업 공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이벤트,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지난 4월에 리플이 개최한 이 비공개 로드쇼에는 거의 모든 유명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린다 존스가 또 하나의 조기 IPO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생각해보니까 XRP 가격이 낮을 때 IPO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XRP 가격이 더 높아지면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뒤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구분을 해보자라면 이건 당연히 된장입니다. 지금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가지고 있는 XRP를 개당 0.5달러 정도, 이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하면 이것만 규모가 21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로서는 XRP가 1달러, 10달러 이런 숫자를 보이면서 가격 폭등을 해버리면 기업 가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직후에 IPO 가능성, 이런 얘기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플이 미국에서 IPO를 진행한다는 것은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패소 또는 SEC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주면 XRP 단기 폭락을 비롯해서 IPO의 시간 역시 상당히 뒤로 밀리거나 미국 이외 시장에서 상장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리플은 기업 역사와 관련해서도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주목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메이저 단연 XRP입니다. 스멀스멀 반등세를 보이더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으로 지목됐던 0.53달러 드디어 돌파해냈습니다. 그동안 0.53달러 돌파 지지의 중요성을 무던히 강조해왔던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목표 0.67달러를 제시했고, 그 다음으로는 0.94달러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XRP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XRP가 컵앤핸들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며 컵 상단에서 바닥까지의 비율만큼 핸들 위로 반등을 해준다라면 XRP가 0.94달러까지 3주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원화 기준으로는 1200원을 넘어서게 되는 건데, 이게 6월 안에 가능할지는 역시나 현재 6월 13일 이전으로 예상되고 있는 힘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 상황과 그 결과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확연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에는 리플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XRP가 10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람들은 XRP가 0.48달러일 때 비판을 했는데, 이들은 XRP가 1달러를 돌파하면 포모를 느끼면서 매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소송 리스크 해소 이후 XRP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 10달러까지도 폭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XRP가 세 자릿수까지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진짜 포모는 2달러 돌파 이후에 발생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들 사이에서 6월 14일 XRP 92.72달러 전망과 관련된 기사들 이어지고 있길래 이건 또 뭔가 싶어서 봤더니
듣보잡 개인 분석가가 근거도 없이 그저 짤막하게 트윗 한 줄 남긴 걸 가지고 기사화를 시킨 겁니다. 제목 장사 목적이 다분하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동시에 이런 하찮은 분석 같지도 않은 멘트까지 마이너들을 중심으로 기사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상황, 그만큼 소송 종료와 관련된 분위기 자체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나름 기술적 전망을 제시했는데, 핵심은 기술적으로 25%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FX 스트릿은 6월 13일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커뮤니티의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XRP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힌먼이 스피치를 한 지 5주년이 되는 게 6월 14일인데 하루 전인 6월 13일에 힌먼 스피치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힌먼 스피치는 리플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XRP 가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역헤드앤숄더 패턴도 형성된 만큼 다가오는 추세가 강세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4월 14일 마지막 테스트 지점이었던 0.54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0.53달러를 돌파할 경우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0.65달러까지 25% 추가 랠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XRP가 지금 현재 50일 지수이동평균, 100일 이동평균, 200일 지수이동평균까지 모두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점, RSI도 상승하면서 위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XRP 가격에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다만 0.49달러 밑으로 가격이 다시 후퇴할 경우에는 강세 전망은 무효화된다라는 점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SEC가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아주 희한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윌리엄 힌먼 스피치 메일 등 SEC 내부 문건 공개를 코앞에 두고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윌리엄 힌먼의 양력을 죄다 삭제한 겁니다. 왼쪽이 기존의 양력, 오른쪽이 지금 수정된 양력인데, 결과적으로 SEC 근무 이력 빼고 힌먼의 과거를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건 참 알고 보는 사람이 바라보면 어쭈 이것들 보게 이런 생각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힌먼 스피치 이메일은 이더리움 비증권 멘트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게 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 관심사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윌리엄 힌먼이 전 직장이자 또 현 직장이기도 한 로펌 이 심슨 대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비증권 멘트를 한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심슨 대처는 이더리움을 띄워야 돈을 벌 수 있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EC는 힌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을 앞두고, 다시 말해서 글로벌 개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이처럼 지저분하고 너저분하며 똥냄새가 나는 힌먼의 과거를 홈페이지에서 싹 다 지워버린 겁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리플 소송 결과는 리플랩스에게도 중요하지만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 소송 결과는 결과적으로 바이낸스와 SEC의 소송 결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과적으로 운명 공동체가 된 셈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코인베이스가 눈 딱 감고 XRP 재상장해버리면서 동맹 의사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쫄보 중에 쫄보 코인베이스가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지도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인베이스가 이전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이 공식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핵심은 암호화폐 상품과 증권 분류 구분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현지 시간으로 6월 6일 의회에서 피드백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 특히 암호화폐 상품, 증권 구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잇따라 때리면서 한 가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최소 13개 이상의 증권성 코인들을 줄줄이 나열하면서 XRP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포테이토는 SEC가 기관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단순히 XRP를 빼먹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리플과의 소송에 대한 추측 여지를 남긴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이저 캐피탈의 설립자 야신 모바락의 분석이 꽤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데 이 양반은 SEC가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것은 리플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은 리플에 대한 가능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주요 공격을 촉진하는 SEC의 방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SEC는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송 결과를 받게 되더라도 이건 리플 소송 자체에 제한되고 전체 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SEC가 패소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건 리플 소송에 국한된 결과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전적으로 대대적인 암호화폐 산업 규제 액션을 취한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언급했던 것처럼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제소 사건이 단기간 안에 법정 공방을 전폭적으로 벌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뜸을 좀 들이더라도 주변 상황을 봐야 하는데 그건 바로 리플 소송 결과입니다. 소송 결과가 리플에 우호적으로 나올 경우에 SEC의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 SEC에 유리하게 소송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SEC는 더 속도감 있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월가의 투자은행 번스타인도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는데 SEC의 이번 제소 사건들의 핵심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여부다.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법적 명확성은 리플에 대한 SEC의 재판에서 나올 것이다. 암호화폐 규제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인 논쟁이 됐다. 미국 규제 조치는 유감스럽지만 시장에 대한 위협은 아니고 암호화폐를 떠나야 했던 대부분 자본은 이미 이탈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기소 이후에 3% 정도 하락한 걸 보면 악재가 완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또 돌아서 리플 이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런저런 전폭적인 전망들 최근 들어서 부쩍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차트는 XRP 월간 차트입니다. 이미 거대한 삼각 수렴 패턴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MACD 골든크로스 교차 직전 상황, OBV 역시 2018년 이후 지속됐던 저항 돌파 직전 상황, 종합을 하면 XRP 랠리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세 가지 시그널,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가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XRP가 거의 유사한 기간에 강세와 약세를 반복했다라는 건데 과거 2017년까지 25개월 약세장, 그 뒤로 12개월 강세장, 그러다 또 26개월 약세장, 그리고 나서 13개월 강세장, 2021년 고점 찍고 나서 27개월 약세장, 최근에는 하단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4개월은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나름의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중후반까지 XRP가 어디까지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피보나치 확장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먼저 $5 찍고 그리고 나서 피보나치 1618에 해당하는 27달러 랠리, 이런 상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소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별다른 분석 근거 없이 이 상황에 따른 XRP 가격 폭등 가능성 수준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런 건 그냥 기분 전환 정도로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송 합의 결정이 나오면 13.59달러, 모든 거래소 재상장이 이루어지면 157.29달러, IPO가 진행되면 2,948.34달러, 글로벌 CBDC 시대가 도래하면 59,238달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소송 합의 이후에 IPO 발표까지 잘 나와준다라면 10달러 이상 치고 올라가는 힘, 그런 모멘텀 정도는 확인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흐름보다 규제 관련 이슈가 어떻게 또 어떤 강도로 이어질지가 조금 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SEC가 꽤나 적극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늘 그렇듯이 그 중심에는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게리 갠슬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 이후에 꽤나 전폭적인 여론전을 직접 벌이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암호화폐 업계만큼 규정을 위반하고 정보를 조작하고 이런 곳이 만연한 곳은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갠슬러는 지난 40년 동안 금융업계에 종사했지만 암호화폐 업계처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 이제 암호화폐 업계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공개하기 불편하더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이유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뉴욕 증권거래소처럼 운영돼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적인 멘트를 쏟아내면서 이빨을 털다가 탈탈 털다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런 멘트까지 내뱉었는데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본 적이 없다.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만약 패소한다라면 곧장 항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리플 이름을 콕 집진 않았지만 리플 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지금 쭈꾸미 대가리, 이 대가리 속에는 리플 소송에서 SEC가 패소할 가능성도 하나의 카드로 주입돼 있다라는 것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갠슬러는 외부 핀테크 컨퍼런스에서도 암호화폐 증권 지지자들은 암호화폐가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서 주요 기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걸 인정하더라도 투자 계약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이 토큰 발행자의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며 암호화폐를 매수한다. SEC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업계가 트위터나 TV를 통해서 SEC가 사전 고지 없이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한다라는 주장, SEC에 등록하는 것이 애초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되게 재미있는 멘트를 더했는데 SEC는 2017년과 2019년 보고서와 지침 등을 통해서 암호화폐 증권성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텔레그램, LBRY 사례 등 SEC의 명령, 또 조치, 또 법원 판례도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띨박이는 LBRY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2차 시장 판매 토큰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건 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이게 까먹은 건지 일부러 외면을 하는 건지 참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갠슬러의 이런 띨박한 위선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리플과 관련해서는 꽤나 전폭적인 보고서 하나가 공개돼서 꽤나 관심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발힐 캐피탈이고 XRP의 공정시장 가치를 평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보고서는 6가지 가격 책정 모델을 사용해서 XRP의 토큰 가치를 개당 3,500달러에서 21,900달러 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뉴스 BTC의 경우에는 아예 제목 자체를 XRP 100개만 가지고 있어도 100만장자 되는 건가? 이렇게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2년 동안 연구를 진행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2022년 가을에 정량 재무평가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파이프라인 플로우 모델과 골든 이글 모델, 현금 플로우 할인 모델 등 6가지 가격 책정 모델을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모델에는 시장의 조건 또 수요 공급 이런 변수들도 고려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 소송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면서 특이점을 제외하고 XRP의 공정가치는 3,500달러에서 22,000달러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3,5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66만% 높은 가격이고 22,0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420만% 높은 가격에 해당합니다. 숫자 자체가 꽤나 전폭적이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 자체가 XRP 모든 커뮤니티,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발힐 캐피탈의 창립자 지미 발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은 XRP가 미국 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면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대량의 XRP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XRP의 대표적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비현실적인 가격 전망이긴 하지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 정도로 강세론자들도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정도로는 어느 정도 의미 부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또 멘탈을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으로 가입해 주시면 하루에 800원 꼴인데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조금 더 가까이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